전국 곳곳에서 이처럼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줄을 이으면서 이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채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확산세가 거세지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말씀드린 것처럼 540명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500명대로 올라오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형국인데요. 특히 지금 사흘 연속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다 나온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19일 날 1.5단계, 24일 날 2단계 거리 두기를 했는데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 시기인데 계속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서 이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염체 생산 지수가 특히 이제 겨울철을 맞아서 바이러스 증식이 더 잘 되고 전파가 더 잘 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감염 재생산 지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2단계를 적용해도 현재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1.52, 1.4 이렇게 정도 약간만 떨어졌는데 지금도 약간 뭐 1.2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다고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100명대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면은 100명, 120명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500명대에서 1.2가 되면은 6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금방 늘어나고 그 절대적인 신규 확진자 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감염 재생산이 조금만 높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우리가 2단계까지 했는데 효과가 없고 2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도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다 좀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신규 확진자 수를 낮추는 것이 여러 가지 의료계 부담도 있고 또 확진되시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자가격리되시는 분도 지금 7만 명을 넘고 있는데 10만 명 이상 자가격리가 되면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에 신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규모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또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당국에서도 지금 뚜렷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자 지금 유지되고 있는 2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오는 7일까지로 예정이 됐는데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더 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2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의 효과를 또 좀 봐야 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있다면은 감소세인지 정체인지를 확인해서 2 플러스 알파를 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를 1이라든지 0.9밖에 낮추지 못했다. 보다 더 낮추는 것이 지금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마 좀 보다 강력한 2.5단계나 3단계 조치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우리가 부족한 자료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좀 보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거리두기 기간 자체를 줄이고 피해 자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지금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 새 위중증 환자가 16명이나 늘어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이 되고도 입원을 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네, 일단은 지금 3차 대유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6명이 늘어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총 117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이제 529명이고요. 현재 치명률이 이제 1.48%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위중증 환자를 이제 모실 수 있는 이 병상이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은 이미 병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은 8개, 경기는 6개, 인천은 12개 정도 남았는데 이 수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은 중수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에 184개를 목표로 해서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확산세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으면 184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는 걸 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 환자와 위중증 환자 차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추가로 산소를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산소호흡기라든지 에크모라고 해서 최외막 산소 공급기가 있습니다. 이런 산소 치료요법이 있는지 또는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계를 또 어떻게 추가로 또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2일 기준입니다. 548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66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이 66개도 위중증 환자를 원래 모실 수 있는 병상이 아니라 중수본이 지정을 해서 46자리를 확보한 자리입니다. 원래 나머지 20개만 이제 위중증 환자를 마련할 수 있는 병상이기 때문에 이 46개도 원래 위중증 환자 전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기능을 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중수본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해당 병원에서 이제 잘 체크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리기만 한다면은 또 역시나 이 부분도 해당 병원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병상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리두기 효과가 조만간 나타나면 그래도 당분간은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현 정책만으로 괜찮은 것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병상 소진 속도가 병상 확보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이제 부족하게 되게 됐는데요.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병상을 코로나 전담 병상을 지정해서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계신 다른 환자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중환자실의 몇 칸 정도는 이제 음압 중환자실이 돼서 이제 호흡기 감염 질환이 있는 분들 활동성 결핵이라든지 이제 코로나19 독감 이런 분들을 이제 그쪽에서 따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다른 환자들이 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CT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검사를 가야 되실 수도 있고 의료진이 이제 방호복을 갈아입으면서 이 환자도 저 환자도 봐야 되고 상당히 감염 관리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은 거의 중환자실도 보고 또 중환자실 병상 운영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거기 상태를 봐서 좋아지신 분들은 빨리 빼고 나빠지신 분들은 얼른 또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 간 전원보다는 병원 내에서 이렇게 전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병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감염병 정담병원이라든지 또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거점 전담병원 기반 대응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이 전적으로 코로나19 환자만 볼 수 있는 그렇게 지정하는 기능들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이제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렇게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차질 없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원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정 병원이나 전담 병원이 된다고 해도 또 거기에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공이라든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원이라든지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지 인공호흡기 장비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까다로운 장비를 잘 다루고 환자한테 직접 시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지원이 또 민간의 참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전담병원 얘기를 해주셔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발생보다 한 1, 2주 가량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역 병원들을 좀 이렇게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이런 조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현재까지 이 병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보다는 아직까지는 감소세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병원에 있어서 위중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려면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분별하게 늘려놨다가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예산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 입장으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세 또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면은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능일이고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데 어제 좀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갈 교사가 하루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서 비상에 걸렸었죠. 네, 맞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수능 감독관 선생님이죠. 확진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근무했었던 나머지 사람들 18명까지 이제 무더기로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예. 배제가 됐다는 건 이제 검진을 받기 위해서 격리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8명을 포함해서 이 소속 감독관 24명과 본부 요원 7명까지 모두 대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대규모 예. 인원이 교체가 됐고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수능 감독관이 역대 최다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 감독관도 충분히 확보가 또 되어 있는 상태라 하루 전이었지만 바로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사를 접하고 났을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학생들 예. 수능 치는데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따져봤는데 또 이 선생님은 또 선생님 나름의 또 사연이 있었던 것이 예. 시험 감독관에 대한 이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근무를 권고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이 재택근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재택근무를 지키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은 수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수험표를 교부한다든지 그리고 예비 소집이라든지 이 방역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담당했었던 학교에 이제 방역에 나서면서 예. 선생님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었던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이 동선이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학교에 출근한 것만으로도 이 선생님을 나무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능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3단계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49만 명이 대규모 이동이 됐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부산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한 2주간 좀 시행을 해야 수능 이후의 여파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관리의 허점이 좀 드러났던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루 전날 이렇게 긴급 교체가 됐다라는 그 부분인데 근데 만약의 상황을 이제 가정해봤을 때 이분이 무증상이라서 이 검사 결과가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지금 교실에서 시험관을 하고 있을 것이고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49만 명의 수험생과 시험 감독관이 계셨다면 그중에 분명히 무증상 시험자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무증상 전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환기라든지 방호복을 잘 입으셔서 계셨지만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기를 좀 희망해 보겠는데요. 예.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기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미안함과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셨지만 혹시 이제 시험 끝나고 다른 데서 감염이 된 경우에 이 수험생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다중이용 시설인지 수능 시험장에서 감염됐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조기 인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앞으로 2, 3주간은 대외 접촉이라든지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좀 받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번에 유증상 수험생 같은 경우에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유증상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받는 게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은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수능 당일날 나타났던 증상이 혹시 코로나19가 아닌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검사들 또 조기에 받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비단 오늘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능일인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워낙 전형이 다양해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뭐 대학별로 면접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후가 더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방역 기준도 제각각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대학별 전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미리 8월에 해서 그 세부 대학별 전형 계획, 세부 계획에 대해서 수험생들에게 미리 이제 공지하도록 이렇게 예. 조처를 취한 바가 있는데 대학별로 아무래도 대학별 여건에 따라서 또 보는 시험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또 보기 어려운 왜냐하면 대학별 전형 때 어떤 공평한 기회도 줘야 되지만 그 대학별 시험장에서 어떤 감염 전파 방역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이 와서 좀 같이 응시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방역과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에 참 대학별로 여건에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권역별로 별도의 자가격리자를 위한 면접이라든지 이런 시험장을 좀 마련, 비대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지원하고 또 확진자도 좀 볼 수 있게 좀 권고를 하고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방역과 또 모든 수험생들의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이의 노력에서 최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능 이후의 상황도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계가 또 비상이 걸렸네요. 지난번엔 드라마 촬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가수 이찬원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함께 활동했던 뭐 이명웅 씨, 영탁 씨를 포함해서 스태프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예. 것 같은데 이찬원 씨가 지난 1일입니다. TV조선의 뽕숭아학당에 출연을 해서 현재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제 어디에서 확진됐는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당시 뽕숭아학당에 이제 붐 씨, 임영웅 씨, 장민호 씨, 그리고 이휘재 씨, 장영란 씨, 홍현희 씨 등이 출연을 했고요. 예. 이날 하필이면 아내맛 출연진과 합동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스태프가 투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제가 언급했었던 이 연예인들은 당연히 이제 검사를 따로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건 박명수 씨 함께 출연했기 때문에 K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이제 KBS 라디오는 이제 대체 진행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찬원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가수 이적 씨의 스타일리스트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간접으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적 씨 역시 SBS 라디오 출연 예정이었는데 같은 스타일리스트를 쓰다 보니까 역시나 제 자가격리를 해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원 검사에 들어왔고 당연히 이제 상암 TV조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 폐쇄하고 예. 즉시 방역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가에 어떻게 확진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TBS 방송에 출연 중에 있었는데 예. 방송국에 이제 FD 분이 확진이 돼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쉬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곳곳에서 어디서 이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 방역, 특히나 이 마스크는 꼭 철저히 이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방송과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희도 이렇게 마스크를 합법적으로 벗고 방송을 하지만 참 그런 부분들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내 첫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되는 것이 유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임상 시험 과정에서 논란 때문에 조금 승인이 조금 지연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유통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참 장점이 많은 백신인데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예. 우리나라에서 확보는 했지만 이제 초기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좀 확보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이미 많이 승인이 유력해지고 또 영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초조한 유통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있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점들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또 확보하기에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양한 백신사들을 확보하면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리가 또 만약에 유럽
또 이제 영국,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먼저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기조를 맞춰서 좀 그런 백신도 먼저 확보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계 각국에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참 코로나19 종식이 그래도 한 발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는데 오창석 시사평론가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김경우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